2022년 8월 15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사용자 정보 요구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8월 15일부터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들은 신규 모바일 금융 계좌 개설 시 이름, 신분증 번호, 신분증 앞뒤편 사진, 전화번호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레벨 1 계정들은 3개월 내에 위 정보를 제출하고 레벨 2 계정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할 수 있는 레벨 3 계정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관할 행정관리사무소 추천서와 경찰서에서 발행한 범죄기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을 통한 송금 또는 출금 시 전화번호, 송금 발신자 및 수령인 성명, 신분증 번호, 신분증 사본, 전화번호, 주소, 송금 사유, 은행 계좌번호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가맹점은 CCTV를 설치하거나 거래자 사진을 찍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저항단체의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8월 17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19차 기자회견에서 공보팀 쪼민툰 대변인은 세계의 정부부처 고위 관료들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페이스북을 대체하는 새로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개발할 것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은 미얀마 문화와 정치에 악영향을 주면서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며 미얀마에서 페이스북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미얀마 네티즌들은 과연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여 미얀마 저커버그가 나올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의견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국내에선 페이스북 사용 금지를 하고 있음에도 VPN을 사용하여 페이스북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이 미얀마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페이스북 플랫폼 광고를 통한 수익이 발생하는 것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며 앞으로 국가관리위원회는 미얀마 기업들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여 페이스북 사용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6일 양곤 지역 일대에서 밤새 폭우가 오면서 많은 타운십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수해 피해로 인해 집에서 대피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폭우가 새벽 시간부터 시작이 되면서 대비를 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하였으며 아침 시간대에는 양곤 일대 대로변 침수까지 발생하여 교통 정체 현상이 심했으며 출근길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도로는 차량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침수가 되어 폐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통합정부 재난관리부는 지난 8월 15일 안다만에 폭풍이 양곤과 라카인주 몬주 해안까지 영향을 미치는 폭우 경보를 하였으며 미얀마 기상청에서도 8월 17일 오전 10시 30분경 안다만해를 가로지르는 강한 몬순 영향으로 양곤에 추가 폭우가 계속될 수 있다고 예보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7일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은 제19차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쪼민툰 대변인은 아세안, 말레이시아에 대한 비난과 일본인 구속 등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부 장관 회의에서 미얀마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세안 외교부 장관 회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국가관리위원회는 러시아와 중국,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세안 지도자 회의에서 나온 5가지 요구안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방위군들의 공격에 의해 사망자 3,000명과 부상자 3,000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들 때문에 진행이 되지 못한다는 해명을 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에 있는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을 수용소로 구금하였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 많이 있는 로힝야족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최근 부금된 일본인 영화감독에 대해 전자거래법 혐의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에 대한 공판은 지난 8월 16일 선동 혐의와 비자 규정 위반 혐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석방 여부에 대해선 판결이 내려져야 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몇 달간 구속되었던 미국인 언론인 데니 펜스터도 이와 같은 과정으로 공판이 진행이 되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전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연금을 지급하면서 혜택은 받은 491명 중 217명이 NLD당 의원이라고 강조하며 NLD당에 대한 배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농업 활성화 기금으로 예산 배정된 4천억 잣은 신규 발행 지폐가 아닌 보관되고 있었던 코로나19 기금 예치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며 최근 국가관리위원회가 농업 활성화 기금 지원을 하기 위해 신규 지폐 발행을 했다는 소문을 일축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코로나19 기금에 대해서도 다른 분야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8월 14일 양곤 지역 셰피따 타운십 미얀마 빠옹차인 봉제 공장 노동자들이 최근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일 최저임금 4,800잣을 8,000잣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노동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미얀마 노조 중 하나인 페더레이션 오브 제너럴 워커즈 미얀마 묘산다민트 회장은 지금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021년 2월 이후 미얀마 정치적 위기로 일부 노조들이 해체되고 관계자들은 해외 도피를 하면서 일부 악덕 고용주들이 노동법 위반을 하는 경우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18년 인상된 미얀마 최저임금 하루 4,800잣은 당시 환율이 1,300잣이었으며 현재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지정한 고정 환율을 비교하더라도 2,100잣으로 잣가치가 하락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하루 8,000잣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얀마 노동자들이 단합하여 요구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가능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18년 5월 최저임금을 3,600잣에서 4,800잣으로 인상한 이후 코로나19와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노사정 협의를 하지 못해 인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관리위원회는 공무원 주공단지 미분 양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수당을 제공하고 경찰관 위험수당 만잣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얀마 한인봉제협회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쌀을 지원하거나 특별 수당을 지급하며 급여 보전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국영기업 CITIC 컨소시엄은 라카인주 짜옥퓨 경제특구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짜옥퓨 경제특구 사업은 총 4단계로 진행되며 현재 1단계 사업인 도로 건설 사업과 심해항 사업 중 하나인 와다이섬과 얀비섬을 연결하는 총 15km 길이의 다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설베이 리서치는 1단계 사업 환경평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CITIC는 짜옥퓨 경제특구관리위원회와 계약 체결을 하고 CITIC가 70%, 미얀마 정부가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1대1로 사업 중 중요한 운송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기획재정부는 정부사업평가 진행보고부, 산하, 민영화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국영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대한 공개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들은 양곤 지역과 만달레이 지역 바고 지역, 에야와디 지역 샨주에 있는 건물 25개와 창고 6개, 아파트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입찰 신청서를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레피도 사무소에서 판매되며 9월 5일부터 8일까지 입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찰 전 해당 매물을 직접 확인한 뒤에 입찰에 신청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미얀마에 진출한 해외 업체 추가 철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니베아와 반창고 브랜드 한사프레스트를 유통하고 있는 독일 다국적 기업 바이어스 도르프가 미얀마 철수 결정을 하였으며 철수를 앞두고 현지 직원들에게 2개월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현재 미얀마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해 더 이상 미얀마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2022년 12월 말까지 모든 사업 활동을 정리하고 철수를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은 BKSH 미얀마로 이전되어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품은 계속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KSH 미얀마는 1996년 미얀마에 설립되어 다양한 해외 브랜드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습니다.